이 공경비라고 하게 되면 이 공경비는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공경비는. 우리는 이제 공경비를 중심으로 했죠. 그런데 실제 과거에는 민간경비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민간경비에는 민간경비업이 있고요. 청원경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넓게 보면은 이걸 사경비라고 하게 되거든요.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겁니다. 외국 경우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민간경비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청원경찰법이 먼저 도입됐고요. 그 다음에 경비업법은 나중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까지도 보게 되죠. 민간경비와 공경비. 우리는 이제 민간경비론이기 때문에 공경비인 경찰관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경찰관들이 하는 공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혼잡경비라고 해가지고요. 대규모 군중이 모이게 되는데 도저히 민간인이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럴 때 경찰관들이 하죠.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데 있죠. 월드컵, 올림픽 이럴 때 경찰관들이 거기에 출동을 합니다. 이런 걸 혼잡경비라고 하게 돼요. 그리고 대규모 재난, 일본이나 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해일 일어날 때 여기 대규모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죠. 이걸 재난경비라고 그래요. 세월호 사건처럼 이럴 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중요시설 경비 중에서 중요시설 중에 경찰들이 이제 파견된 곳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요시설 경비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경찰관들이 하는 경호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경호실이 있어서 대통령 경호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넓게 보면 공경비죠.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건요. 이런 게 경비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수경비라고 해서 테러와 관련된 경찰 특공대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제 공경비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공경비는 경찰관들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찰이 하는 걸 공경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경찰이 하는 공경비인데 경찰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물을, 그 다음에 모든 행사를 다 경찰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찰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경비를 담당하는 게 민간경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민간경비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이에요. 이제 그렇다면 공경비와 대비되는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발전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여기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민간경비의 역사, 어디서 출발을 했고, 그러면 민간경비는 왜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는 영역이죠. 처음에 민간경비가 발전했지만 국가 권력이 강화되면서 또 민간경비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부탁한 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만 돼요. 그러면 민간경비의 차이점이 뭐냐면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차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다시 공경비라는 경찰로 대치가 됩니다. 대체가 되는데 이 공경비로 다 담당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병행해 간다. 이렇게 가죠. 처음에는 민간경비였다가 그리고 다시 공경비로 이제 전환이 되지만 지금 현재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이런 형태이고 앞으로는 민간경비 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에 왜 그럴까라는 이론들을 또 펼치게 됩니다. 이제 각가지 이론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거의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 1절과 2절의 경우에 잘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외국을 봐야 돼요. 이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향후 과제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발전해 갈까 이런 것들을 또 예상해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영국의 민간경비는 어떻게 발전을 했을까? 미국은 어떻게 발전했고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을까라는 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요. 미국식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많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미국은 또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는요, 우리 경찰 활동이라고 일단 하잖아요. 처음에 어떤 자치적인 거예요. 이 공경비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의 경우를 자치경찰이라고 그래요.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방마다 이렇게 경찰관을 두고 있는 형태죠.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경찰이 있어요. 대학 내에 경찰관을 둬서 총장의 명령을 받는 경찰이 있다는 것이죠. 공원경찰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자치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영역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영역들의 경우에 이걸 또 보충을 해줄 경비와 필요한데, 그게 민간경비라는 거죠. 민간경비가 굉장히 발전을 했던 곳이 여기 영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경비를 보는데 영국과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일본식의 민간경비를 상당히 많이 도입을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봐가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의 향후 어떤 전망, 그리고 현재 보완해야 될 것, 그리고 정책에 도입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가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들을 보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외국의 선행 사례를 봄으로써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향후 내용들을 예측을 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민간경비죠. 뭐니 해도 중요하겠죠. 그죠? 한국의 민간경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 중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 2절, 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영국, 미국, 일본의 민간경비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도입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고, 현행 법상 실정법에서는 또 어떤가, 즉 경비업법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영역은 나중에 경비업법이라는 2차 과목과 또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별 민간경비 이제 법적 지위 해가지고 이쪽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겠죠. 법적 지위라는 부분들은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요, 민간경비지만 민간경비를 경찰관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등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민간경비에게 공권력까지도 주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외국의 제도가 있고, 또한 청원경찰 제도는요, 외국에는 또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현행 제도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1장 민간경비의 개관에서 볼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민간경비의 이제 조직과 원리라고 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민간경비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조직, 그리고 원리라고 보죠. 여기 보니까 4개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자체경비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경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공경비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보면은요, 국민이 있고 국민을 보호해주는, 경비해주는, 이게 공경비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민간경비의 경우에는 특정한 의뢰자, A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 좀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경비를 서주는 거, 이게 이제 민간경비잖아요. 그럼 민간경비를 할 때, 이러면 시설경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있으면 이 시설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설주가 여기서 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자체경비죠. 근데 그렇지 않고 경비업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업체에다가 이 계약을 맺어요.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계약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해주는 거죠. 뭐 세콤 회사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체 경비라는 것은 여기에서 경비원을 두거나 아니면은 또 뭐 이제 기기를 설치, CCTV나 이런 걸 설치해서 하는 이런 게 자체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를 우리는 계약 경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체 경비든 계약 경비든 간에 경비를 설 때 업체에서 경비원을 보내주는 것을 우리는 인력 경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비원을 둬가지고 이쪽에 대한 경비를 쓰는 거, 이런 것이 인력 경비고, 이 기계 경비라는 것은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 기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기를 둔 다음에 딱 감지가 되는 순간 어때요? 송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송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수신기를 둬가지고 딱 감지되는 순간 바로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하고, 아니면 경찰과 연계가 돼가지고 경찰 출동을 해서 바로 검거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경비라는 것은 바로 도난 방지, 그리고 화재 방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